오늘 해볼 내용은 케플러 법칙입니다. 뉴턴 법칙이랑 굉장히 유사한데요. 1법칙, 2법칙, 3법칙이 있고 그 각 법칙의 부재도 있고 거의 뭐 틀 같은 경우에는 비슷합니다. 일단 1법칙, 얘를 다른 말로 하면 타원 궤도 법칙이다 라고 설명을 할 거예요. 자, 뭐를 얘기하고 싶냐? 이 케플러라는 사람이 설명하는 행성의 운동이 타원형을 띠고 있기 때문에 타원형을 어떤 설명하기 위한 용어나 구조 이런 것들을 일단 배경을 설명하는 단원이에요. 그래서 타원을 그려봅시다. 자, 타원 같은 경우에 찌그러진 원인데 특징이 뭐가 있냐? 수학적으로 보면 자, 이렇게 가로 세로를 잘랐을 때 긴 반지름에 해당되는 부분과 짧은 반지름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교과에도 긴 반지름, 짧은 반지름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을 겁니다. 자, 얘를 어떻게 취급할 거냐? 타원을 포물선 2차 함수죠. 두 개로 합쳐져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예요. 어떤 느낌이냐면 옆으로 누워있는 2차 함수, 옆으로 누워있는 2차 함수. 이게 맞닿아 있는 거죠. 왜 이렇게 생각하냐면 2차 함수 포물선에는 초점이라는 좌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양쪽에 각 곡선에 대한 초점이 생길 건데 이 두 초점 사이에 하나에 태양이 존재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싶은 거죠. 자, 태양의 위치가 잡혔으니까 궤도상 지금 흰색 타원 위가 행성이 도는 경로인데 가장 태양에 가까운 쪽을 근일점, 가장 태양에 멀리 있는 쪽을 원일점이라고 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끝이에요. 뭐 크게 설명할 건 없는데 자, 여기도 상식을 좀 채워보면 근일점과 원일점 중에 어디가 겨울이냐, 춥냐 라고 한다면 당연히 물리적으로 좀 많이 떨어져 있는 여기가 겨울일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북반구 입장에서는 가까이 있는 여기가 겨울이고 멀리 있는 여기가 여름이 됩니다. 그러면 뭔가 상식적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접근이랑 좀 다른 결과가 나왔잖아요. 해서 이 물리적 거리보다는 자전축이 기울어 있는 방향이 태양 쪽을 보고 있냐, 태양 반대를 보고 있냐, 이게 계절을 결정하는 더 중요한 변수가 돼요. 또 지금 설명을 위해서 타원을 좀 극단적으로 그리긴 했지만 실제로 타원이 원에 근접할 정도로 정말 살짝 찌그러졌어요. 실제 지구의 공전궤도는. 그래서 거리, 물리적 거리 차이가 뭐 물론 있어요. 그 있는 차이로 인해서 많은 양의 비에너지의 양도 달라지겠지만 그거보다 자전축에 대한 영향이 훨씬 더 큰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1법칙을 설명을 했고요. 2법칙으로 가면 2법칙 같은 경우 면적 속도 일정 법칙이다. 그래서 이 해설 자체, 그러니까 문장 자체를 좀 직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면적이 어떻게 속도를 가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속도는 물체가 움직이는 선상의 이동에 대한 빠르기잖아요. 근데 면적은 그런 개념이 아니잖아요. 면이잖아요, 말 그대로. 그래서 어떤 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명칭이 붙었냐면 자, 역시나 타원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타원이 지금 좀 안 예쁜데요? 다시 그려볼까요? 자, 이 타원이 전체적으로 행성의 위치를 나타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어느 특정 위치에 태양을 잡고 초점 위치겠죠. 자, 여기 있던 행성이 이렇게 이동했다고 설명을 하자면 여기 있던 위치와 태양 사이, 여기 있던 위치와 태양 사이에 면적이 그려지겠죠. 자, 다시 설명할게요. 여기 있던 행성이 여기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여기에 면적이 점차 채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에서 말하는 면적 속도라고 하는 건 이 면적이 채워지는 속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여기에 어떤 면적 S1이라고 할게요. S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에 자, 또 역시나 이렇게 행성이 움직여서 면적을 채우겠죠. 이때 면적을 S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때 무슨 관계가 성립한다고 가정을 깔 거냐면 S1과 S2가 같다면 이라는 가정을 깔 거예요. 자, 이 부가정이니까. 자, 그럼 뭐가 같냐? S1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S2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경과 시간이 같다. 자, 이걸 설명하고 싶은 게 케플러 2법칙입니다.
그래서 면적이 채워지는 간격이 면적의 시간과 걸리는 경과 시간과 비례하는 관계가 있다. 이런 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이게 뭐 당연한 건데 태양과 가까우면 힘을 세게 받으니까 빠르게 움직이겠죠. 그래서 빠르게 움직이니까 호가 긴 거고, 반대로 멀리 있는 경우에는 힘이 약하고 운동하려는 방향이랑 중력 방향이랑 서로 어느 정도 반대 방향을 띠고 있으니까 느려져서 여기서는 조금밖에 못 가죠. 근데 뭐가 차이 나니까? 거리, 반지름이 차이 나니까요.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항상 이 중앙이랑 전체적인 타원 궤도의 중앙이랑 좌표상 중앙이랑 면적을 만드는 게 아니라 태양을 기준으로 면적을 만드셔야 돼요. 오케이? 자, 여기에 이게 본문 내용이긴 한데 우리가 추가적으로 문제 풀 때 많이 활용하는 풀이법이 하나 더 뭐가 있냐면, 자, 이게 시간이 정말 짧은 순간이라고 생각해봐요. 자, 그럼 면적이 여기도 거의 붙는, 거의 순간에 올 거고 여기도 거의 붙는 순간에 오겠죠. 그러다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는 타원이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가 반지름이, 그러니까 거리가 달라요. 여기랑 여기도 거리가 다르고요. 근데 순간적인 면적의 형태를 보자면 부채꼴이겠죠. 양쪽 다 길이가 똑같은 부채꼴. 해서 그냥 붙어버리는, 면적이 안 생기는 그 찰나의 순간의 값은 반지름과 속력의 곱은 같다라는 결과식이 나와요. 자, 다시 말할게요. 여기서 좀 구분을 더 해줄게. 여기서 여기까지를 R1, 여기서 접선 속력을 V1, 여기서 여기까지 R2 접선 속력을 V2라고 할 때 각 지점별 반지름과 속력의 곱의 같다는 거예요. 이 식이 어떻게 유도가 됐냐 보면,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식이 고등수학에서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 호의 길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같아야 되잖아요. 둘 다 순간이라는 건 시간이 같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그래서 면적도 같아야 된다 라기 때문에 이 전체식을 시간으로 나눈다 치면 2분의 1 곱하기 R1, L1을 T로 나누고, 역시나 2분의 1 곱하기 R2, T분의 L2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2분의 1은 똑같으니까 약분이 될 거고요. 여기에 있는 시간 동안의 호의 길이라는 이 식의 형태가 뭐가 되는 거예요? 얘가 V1과 V2라는 시간 동안에 이동한 거리, 길이니까 속력의 개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와? 반지름과 속력은 지점별로 반비례한다. 왜? 이게 유지돼야 되잖아. 얘가 일정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이 2배가 되면 그 위치에서 속력은 2분의 1배가 된다. 이런 것들이 오히려 응용 문제에서 더 많이 쓰입니다. 자, 마지막 3법칙. 얘가 결과적으로만 보면 쉬운데 조화법칙이라고 해요. 조화롭다, 뭐 그럴 때 조화법칙. 자, 해서 무슨 내용을 담고 있냐. 자, 여기서 짚고 가야 될 건, 타원 같은 경우에는 반지름이 두 종류가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종류 중에 기준하는 건 대문자 R, 긴 반지름을 기준으로, 자, 우리가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기간을 주기라고 하죠. 그렇죠? 그래서 공전 주기와 반지름이 비례 관계에 있는데 완벽히 정비례는 아니고 공전 주기의 제곱과 반지름의 세제곱이 비례 관계에 있다. 이게 조화법칙을 상징하는 관계예요. 그래서 얘를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T제곱은 R 세제곱과 정비례한다. 이런 식을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다예요. 자, 예시, 가장 많이 나온 예시가 뭐냐면, 자, 1AU라고 하는, 우리가 1유닛이라고 하는 이제 우주에서 쓰는 태양과 지구를 기준 단위로 이런 단위가 만들어져 있죠. 그래서 지구가 1유닛이잖아요. 그래서 1유닛 기준 1년에 지구와 비교했을 때 어떤 행성이 4유닛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거기는 한 바퀴 도는 공전 주기가 몇 년이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문제가 있는 거죠. 자, 보세요. 이 행성과 이 행성은, 그러니까 지구와 행성은 4배의 반지름 차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반지름의 차이 비율을 세제곱을 해야 돼요. 그러면 4의 세제곱이니까 몇이 되겠어요? 64가 되겠죠. 자, 근데 양쪽 다 정비례 관계, 지구에서는 1의 세제곱과 1의 제곱이 정비례였는데 한쪽이 4배가 돼서 앞에 개수가 64가 붙었어요. 그래서 64R 세제곱 개념이 된 거죠.
이거 이해돼요? 차이나는 반지름 비율의 세제곱을 R세제곱 앞에 붙이는데 전체적으로 T제곱과 R세제곱이 전체적으로 정비례 관계이기 때문에 T제곱 앞에도 똑같이 64가 붙어서 비례 관계가 성립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반지름은 세제곱, 주기는 제곱해서 만들어진 이 비율에 대한 수치가 양쪽에 똑같이 붙어 있어야 돼요. 근데 원인이 다른 거죠. 반지름 입장에선 세제곱의 결과물, 주기 입장에선 제곱의 결과물로 64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64가 제곱이 돼서 만들어지는 건 8t의 전체 제곱하면 64겠죠. 따라서 우리는 얘가 8년 걸린다.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 있는 예시가 얘네밖에 없어요. 그냥 나머지는 거의 지수 법칙으로 좀 더럽게 나오는데 고등수학을 한다면 당연히 낼 수 있죠. 이제 관계성이 중요한 거지 수학적으로 다듬는 건 물리랑 좀 별개의 개념이니까 뭐 출제자가 조금 이제 안 좋은 마음을 먹으면 그런 식으로 뭐 예를 들어서 루트 몇 분의 몇의 세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귀찮은 형태는 웬만하면 안 나올 건데 그래도 푸는 방식은 이 대표적인 예시를 통해서 이해를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이 조화 법칙이 케플러가 만들었잖아요. 근데 케플러라는 사람이 만든 이 내용을 뉴턴 역시 똑같이 다뤄봤다라는 게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사실이에요. 그래서 뉴턴은 조화 법칙을 어떻게 알게 되었는지 그거를 칠판에 한번 정리를 하고 진행을 해볼게요. 이제 할 파트는 중력이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중력을 모르지 않죠? 중학교 1학년 통합과 물리원 계속 중력이 나오는데 여기서는 중력이 맨 처음 만들어진 본질적인 개념이 다 들어봤을 거예요. 한 번쯤은. 만유인력에 대해서 하는 겁니다. 자, 뉴턴이 만든 이론, 만유인력은 자, 이름 그대로예요. 모든 애들이 있다. 인력이 있다. 근데 이 모든 애들에 들어갈 수 있는 기준은 질량을 가진 모든 애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질량의 정의가 물질의 고유한 값이니까요. 물질이라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이라면 질량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자, 소문자 M 그리고 대문자 M 이런 애들 두 개가 질량을 가진 물체가 최소 두 개 서로가 존재한다면 끌어당기는 인력이 형성된다. 자,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만유인력, 그러니까 인력, 청력 이런 것들은 다 상호작용력, 작용반작용 개념이기 때문에 질량이 한쪽이 크다, 한쪽이 작다고 해서 작용하는 크기가 그 대소관계에 따라가지 않아요. 이 두 개는 같은 세트인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당기는 하나의 힘이 있는 거예요. 자, 다르게 말하면 이 F가 만유인력이 중력상수 G에 대해서 R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 두 질량 곱으로 표현이 돼요. 자, R 같은 경우에 당연히 이 둘 사이의 거리가 될 거고요. 거리와 질량 곱이 이런 구조를 만들어서 뉴턴 단위의 힘을 만드는 거죠. 해서 누가 가볍고 무겁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가볍든 무겁든 어쨌든 질량 곱에 의해서 F가 결정되기 때문에 두 값은 똑같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예요. 자, 여기서 G라는 게 뭐냐면 얘는 중력 상수인데 이 상수는 어떻게 찾느냐? 캐번디시 실험이라는 게 있어요. 캐번디시 실험. 자, 전기력의 쿨롱 상수도 같은 방식을 통해서 얻게 됐는데 진공관, 뭐 되게 진공인 게 좋겠죠? 외부 간섭이 없어야 되니까. 자, 여기다가 실에 매달아 둔 수평이 맞는 막대기 끝에 질량체를 매달아 둡니다. 자, 그때 위에는 거울이 있을 거예요. 거울. 자, 이 거울에는 레이저 포인터가 조준되어서 그 레이저 포인터가 특정 각도기의 값을, 어떤 값을 지시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자, 밑에 이 질량체에 회전을 한다고 가정했을 때 접선 방향이 있겠죠. 그 접선 방향에 다른 질량체를 가져다 대보는 거예요. 다른 질량체를. 대신에 변수를 줄이기 위해서 거리는 똑같이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 이 세상에 만유인력이 존재한다면 여기에 있는 수평이 맞는 바가 어떻게 되겠어요? 끌려가서 움직이겠죠. 끌려가겠죠. 그럼 당연히 위에 있는 줄도 같이 회전을 할 건데 이때 이 줄 같은 경우에는 피아노 줄 같은 얇은 줄을 상상하시면 돼요. 비틀림 상수가
구해져 있는 어떤 느낌이냐면 이 줄을 우리가 실을 이제 꼬는 것처럼 이제 볏짚 이제 댕기다는 것처럼 꼬았을 때 몇 뉴턴을 가했을 때 몇 도 꼬였냐 이게 계산되어 있는 줄이에요. 그래서 뉴턴당 돌아간 각도를 비틀림 상수라고 하는 건데 위에 있는 거울이 역시 여기 줄에 같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줄이 꼬이면 거울도 회전을 하겠죠. 그러면 각도가 어떻게 되겠어요? 거울이 회전되니까 원래 같은 지점에서 온 나란히 들어온 빛이 다른 바늘을 가리키게 될 거예요. 그러면 몇 도가 이동했는지 각도 변화를 알게 되니까요. 밑에 몇 뉴턴이 가해졌는지 알 수가 있잖아요. 해서 힘과 변수 사이에, 변수는 실험을 거듭하면 알 수가 있죠. 비례 관계인 건 맞는데 얘가 뉴턴 단위라고 했을 때 뉴턴 단위를 만들 수 있는 비례 상수가 몇이냐 그거를 이런 식으로 찾을 수가 있어요. 왜? F가 이걸 통해서 측정이 되니까. 그래서 찾게 되었습니다. 값이 돼 있잖아요. 중력상수 같은 경우에는 6.6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1승이라는 값을 가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상에 있는 나와 친구 사이에 서로 당기는 힘 안 느껴지죠? 뭐 이끌림 이런 거 안 느껴지죠? 이유는 뭐겠어요? 얘가 너무 작아서 우리 뭐 60kg, 80kg 이런 체중 정도로는 곱해봐야 이 중력상수랑 곱했을 때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의미 있는 힘을 느낄 수가 없다. 이거는 행성 정도의 질량, 규모가 돼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마지막 이제 여기서 유도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만유인력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예요? I제곱분의 라지 M 스몰 m이 지난 시간에 잠깐 보여줬던 것 같기도 한데 구심력 역할을 하는 거죠. I분의 여기 제곱이 있어야겠네요. MV 제곱 이렇게 만유인력이 행성을 묶어두는 구심력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R을 약분해주고 물체 질량도 약분해주고 자, 물체 질량 약분한 거. 자, 영상을 찍다 보면 이게 현장에 있으면 잘 따라온지 한 번씩 확인할 수가 있는데 내가 말만 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잖아요. 나는 아니까 약분을 막 편하게 했는데 뭐가 사라진 건지 모를 수도 있으니까 일단 표기는 꼼꼼하게 해드릴게요. 자, 이제 정리된 게 R분의 GM 이 상태. 여기서 M은 예를 들면 뭐 태양계 행성이라면 태양을 표현을 한 겁니다. 는 V제곱 이렇게 됐겠죠. 자, 이 V제곱 그러니까 원운동이다 보니까 속력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 주기분의 2πr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한 바퀴 도는 원둘레니까요.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제곱이 붙어 있네요. 전체 제곱이. 이걸 풀어보면 R분의 GM의 는 T제곱분의 4파이 제곱 R제곱이 돼요. 그래서 R제곱을 이항시켜 보면 R 세제곱분의 GM 그리고 옆에는 T제곱분의 4파이 제곱이 되죠. 자, 그러면 여기 R제곱과 T제곱, 세제곱이죠. T제곱 위에 있는 숫자들은 상수예요. 일정한 값을 갖는 값들이 묶여 있고 결국 변수는 뭐가 되는 거예요? 밑에 있는 R 세제곱과 T제곱만 달라질 수 있는 변수가 돼요. 그래서 역시나 케플러 3법칙과 마찬가지로 R 세제곱과 T제곱이 전체적으로 비례관계다. 이렇게 값이 정리가 되는 거죠. 되게 일반고 같은 경우에는 뭐 서술형이든 아니든 아니면 뭐 지문에서 객관식이라도 이 증명 과정을 테스트하는 문제가 종종 나오죠. 근데 이거는 바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응용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거에 대한 테스트이기 때문에 오히려 나왔을 때 여러분들은 고마워야 되는 문제 유형이에요. 그래서 꼼꼼하게 한 번쯤 해보세요. 어려울 거 없이. 자, 여기까지 하면 본문 내용은 끝났고요. 약간 첨가되어 있는 부분이 뭐가 있냐? 마지막이라고 했는데 진짜 마지막 찐맛. 자, 봅시다. 자, 여기서 인공위성 속력, 우주 속력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여기 했던 이 부분 얘를 한 번만 다시 굳이 V를 치환하지 않고 가공을 하면 인공위성 속력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V 등꼴로 만들면 루트 R분의 GM이다. 이렇게 되죠. 자, 여기 그냥 요게 여기 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거리에 따라서 가운데 중심 행성, 중심 질량체, 원의 중심 질량체의 질량 크기에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 묶여 있다고 했을 때, 그 특정 반지름 유지하면서 묶여 있다고 했을 때 얼만큼 속력으로 도는지 수치화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죠. 자, 같은 행성을 중심으로 반지름이 2배 차이 나는 행성 A와 행성 B가 있는 거예요. 근데 반지름이 2배 차이 나요. R, 2R. 자, 그러면 위에 대입된다고 했을 때 둘은 속력이 몇 배 차이 나는 거예요? 여기 VA, 여기 VB라고 했을 때 둘은 분모에 2배 차이 나는 반지름이 대입이 된다고 하면 루트 2배가 차이 나는 거죠. 반비례잖아요. 어쨌든 반비례니까 가까이 있는 A가 루트 2V, 밖에 있는 B가 V, 이런 식으로 루트 2배를 표현해서 푸는 문제도 있을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뭐 다른 어떤 책 보니까 제1 우주속도 뭐 이렇게 표현되는 식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1이 있으면 2가 있고 3이 있겠죠. 그렇죠? 제2 같은 경우엔 탈출 속력 같은 건데 그냥 알려드릴까요? 물리2니까 이 같은 경우엔 V가 루트 R분의 2GM 한 끗 차이예요. 여기서 그냥 GM이고 특정 행성에서 로켓이 탈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속력값, 최소값이죠. 얘를 이상을 초과해야 걔는 탈출이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가다가 다시 행성에 묶이는 거죠. 그래서 앞에 루트 안에 앞에 GM 앞에 계속 2만 붙이면 탈출 속도라는 개념이 됩니다. 얘는 어디서 설명이 되냐면 우리가 이제 뒤에 이제 가다 보면 연력학 뒤에 일과 에너지 그리고 역학적 에너지 보존 그게 다시 나와요. 거기서 언급이 될 건데 포텐셜, 중력 포텐셜이라고 하는 공식이 자 차이는 뭐예요? 만유인력 공식의 제곱이 분모에 반지름의 제곱이 없는 게 중력에 대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그러니까 중력 포텐셜을 우리가 mgh 이렇게 9분의 1이래요. 9.8 mh 이렇게 알고 있을 건데 얘가 우리가 만유인력이라고 중력을 다르게 생각하면 포텐셜 공식이 유도가 되는 거죠. 적분을 통해서 유도하기 때문에 본격적인 이제 증명 과정은 그 역학적 에너지 보존 파트에서 하고요. 지금은 이것만 보여줄게요. 얘가 뭐가 되는 거냐? 2분의 1 mv 제곱. 자, 어떤 느낌이냐면 이게 행성의 어떤 특정 반지름까지 필요한 포텐셜 에너지예요. 누적된. 왜 이렇게 나오냐면 방금 적분을 잠깐 언급했는데 만유인력에 대한 공식 R제곱 mm 얘를 함수로 표현하면 이렇게 반비례 제곱에 대한 반비례 그래프가 나오겠죠. 거리 R과 힘 F에 대해서. 그래서 지표로부터 어떤 특정 높이 R까지 뭐 R이라고 해요? 여기까지 필요한 이대양 중력장을 탈출하기 위해 필요한 토탈 이대양이 처음 쏘아질 때 운동 에너지가 되면 얘는 중력이 거의 작용할 수 없는 그 경계선까지 물체를 날려보낼 거고 그 이후부터는 무중력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쭉 날아가겠죠. 그래서 그런 최소값. 그래서 여기서 식을 V 능꼴로 정의하면 위와 같은 형태가 될 겁니다. 두 가지 얘를 제2 우주속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이 파트에서 물리학 2 그리고 좀 약간 심화 들어간다고 했을 때 필요한 부분은 다 다른 것 같고요. 여기가 뭐 지금까지 했던 물리2 모든 단원 중에서는 그나마 제일 쉬운 편에 속할 거예요. 그래서 반복해서 여러분 당연히 공부를 하시고요. 수고하셨고 다음 강의에서 봅시다.